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의 증시가 많이 올랐죠? S&P 500 지수는 심리적인 지지선 4,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4,027. 또 나스닥 지수는 12,200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12,000선 회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926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오늘 3.27% 상승해서 3,157입니다. 특히 요즘에 미국의 은행 위기가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은 것이 위험자산인 특히 주식 중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들어서 3월 10일까지 초순에 조금 하락을 하더니 다시 재상승 중에 있어요. S&P 500 지수 내에 은행 업종 지수도 1.5% 상승했어요. 그래서 은행 종목들도 많이 안정되고 대부분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역 은행들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 그 ETF죠. SPDR, S&P 지역은행, KRE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JP모건도 0.2% 상승,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웰스파고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은행 붕괴 다음 주자로 거론이 됐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5.6% 급등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급격한 붕괴로 은행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지난해 말 증시가 과매도가 됐고 또 올해 초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에 미국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타격을 입은 주시장에서 이 기술주는 여전히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빅테크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 사이클을 거의 끝냈다는 기대감도 또 기술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부터 성장이 더 둔화될 것이며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고 유동성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기술 섹터에 부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시장의 견해도 있습니다. 뉴욕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힘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자산을 퍼스트 시티즌이 인수한 것이 은행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됐고 또 장기 채권 금리 하락세, 주식의 매력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SVB 파산 이후에 꾸준히 반등을 하고 3월 초순 수준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권이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이 고금리 머니마켓 펀드 MMF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은행들은 SVB 붕괴 직후 크게 늘렸던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을 다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흐름을 은행권 예금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SVB 자산을 퍼스트 시티즌이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이것은 또 금융권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이 혼란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달에 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하는데도 은행권의 이슈가 큰 변수가 됐던 것입니다. 전문가들 보면 연준이 결국 완만한 경기 침체가 아닌 심각한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상 주기를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와 함께 장기 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초에 4%선을 넘어섰는데 최근에 3.5%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래 수익의 가치는 더 커지게 되고 기술주 등 이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은행권 위기와 경제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에도 에디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S&P 500 지수가 올해 두 자릿수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강세론자예요. 야데니 대표는 연말에 S&P 500 연말 목표치를 4,60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00 간 넘었죠.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에 S&P 500 지수가 4,000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야데니 대표는 연준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지금 기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4.75에서 0.25 인상했죠. 5%.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겠지만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야데니 대표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 주식들을 보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작년 10월 중순에 저점 2162에서 오늘 현재 3157까지 무려 46%나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신 작년에 나스닥보다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들 중에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인텔의 주가가 반도체 시장의 이 확대 기대에 7% 이상 상승 중입니다. 인텔의 주가를 보면 지난 2월 27일에 9년 만에 최저 24.9달러까지 찍었어요. 9년 만에 최저. 그 다음에 3월 들어서 가파른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는 한 달 만에 주가를 27%가량 끌어 올렸습니다. 2001년, 그럼 22년 전이죠. 2001년 11월 이 인텔 회사의 주가가 33.7% 오른 이후에 이번이 최대 상승률입니다. 3월 한 달간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1% 올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우 지수는 0.2%, 이거에 비해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 3월 한 달간에 6% 많이 올랐습니다. 인텔의 주가 반등, 특히 마이크론의 이 주가가 실적 부진에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 마감 뒤에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된 이 반도체 업체입니다. 마이크론.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 전망 속에서 오늘 인텔과 함께 7%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PC, 스마트폰 시장 약세로 이 부진한 분기 실적을 이어갔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AI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2025년에 시장 규모 면에서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등 삼성전자죠. 세계 1등. 2등 SK 하이닉스죠. 그 다음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생산 감축 속에 이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수급 균형이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개발에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 추천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다수 투자은행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고 JP모건은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 목표 주가가 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18%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75달러 목표 주가, 오늘 현재 63.54달러입니다. 그것도 7.2%나 오늘 폭등을 했기 때문에 6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주식에 대한 강세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UBS, 웰스파고도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다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 향후 마이크론의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다들 현 수준에서 2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AI의 대표 수혜주죠. 가운데 하나 엔비디아 2.17% 상승했고 또 인텔의 이 아성을 위협하고 있죠. AMD 또 1.62% 다들 반도체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도 모두
일제히 올랐고 또 빅테크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이 대형 기술주들도 아주 상승세 흐름으로 다시 복귀를 한 상태였습니다.